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 원희 채널의 원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은혼의 지라이아 시리어스 편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시리어스 편 중 가장 극혐하던 편이 지라이아 편이었습니다. 살짝 당황스러웠던 돌직구 긴츠쿠 러브라인, 거기에다가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얼굴 상처 가지고 그놈의 여자로서의 삶이 없어졌다, 뭐 여자가 아니다, 다시 여자가 되었다, 이딴 말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N회차 정주행하면서 여태껏 지라이아 편은 1회차에 딱 한 번만 보고 그 후로는 스킵했습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다시 지라이아 편으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 지라이아 편을 다시 봤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꽤 인상 깊게 본 저 자신을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라이아 편을 3가지 다른 각도로 다뤄볼 예정이며 잡다한 지식들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보면서 스리슬쩍 들은 정도의 정보라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애니 분석을 위한 재미용 내용으로 가볍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드, 에고, 그리고 슈퍼에고는 프로이트가 제시한 성격 이론의 3가지 요소를 뜻합니다. 이드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성본능과 공격 본능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에고는 사람 안의 자아를 뜻합니다.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충족을 추구하도록 이드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에고, 즉 초자아는 이상과 가치, 금지와 명령 등의 사회적 도덕심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인간이라면 이 3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이상적이겠죠. 지라이아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슈퍼에고가 에고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이상과 나름의 도덕적 가치만을 추구하도록 지라이아를 삼켜버립니다. 배트맨의 하비 덴트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지라이아의 이 모습 역시 에고, 즉 자아가 없어진 사람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바치고 누군가를 섬긴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인격체, 자아 자체를 없애버린다. 지라이아가 츠쿠요에게 바라던,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에고 없는 삶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초월한 이상만을 쫓는 지라이아를 존경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에고가 현실 속의 만족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은 긴토키도 말하는데요. 본인은 자아까지 없애가며 추구하던 힘을 넘어선 긴토키의 힘을 보며 지라이아는 억울해합니다. 어째서 네 놈이 나와 맞먹는 힘을, 자기 자신도 버리지 못한 놈이. 거기에 긴토키가 대답하죠. 니놈은 짊어지는 괴로움도 의지하는 괴로움에서도 도망친 겁쟁이일 뿐이야. 그렇습니다. 결국 이상을 쫓던 지라이아의 뒤에는 현실과는 맞서기 두려운, 그 안에서 타협하고 살아갈 에고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겁쟁이의 모습이 있는 거죠. 사실 지라이아의 지옥 같은 과거 현실을 생각해보면 현실을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여러분은 에고와 슈퍼에고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의외로 살짝 눈물 핑 돌게 했던 장면은 지라이아를 업고 나서는 츠쿠요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라이아가 하도 쌍사이코 변태 같은 짓거리만 하다가 나중에는 뭐 스승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이었다는 식으로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기 좀 찝찝하기는 하지만 츠쿠요와 지라이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부녀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부모 자식 관계라는 이름 하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본인의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들의 핑계는 자주 이런 식일 때가 있습니다. 다 자식을 위해서 한 거다. 지라이아의 논리 역시 그런 식이었습니다. 요시바라를 불태우고 츠쿠요가 아끼는 사람들을 죽여가는 그 행동들 뒤에는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서 겪은 고통을 츠쿠요만은 안 느끼게 하고 싶었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삶을 더 오래 살고 경험이 더 많은 부모가 자신과는 다른 인격체인 아이에게 선택들을 강요하는 것.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선택권을 빼앗아버리는 이 모습이 마냥 먼 세상 이야기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라이아가 죽어가는 순간에 그는 본심을 말합니다. 동료가 생겨나는 츠쿠요의 모습을 보면서 츠쿠요를 잃는 게 두려웠다고. 츠쿠요가 본인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손을 잡아 끈 것이라고. 결국 지라이아는 본인의 자식 같은 제자가 자신과 멀어질까봐, 자신이 평생 겪어온 외로움이 더 심해질까봐 무서웠을 뿐입니다. 정작 츠쿠요는 스승님이 떠난 후로 계속 스승님만을 그리워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츠쿠요가 지라이아를 업고 나가는 이 장면이 특히 더 마음 아팠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제게도 그 짐을 나눠주셨으면 했습니다.
그랬으면 분명 다른 답이 나왔을 텐데. 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지만 자신 안의 상처에 휘말려 비극을 맞은 두 사람. 처음부터 솔직하게 본인의 상처를 소통하고 서로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제 관계 또는 부모 자식 관계였다면 두 사람은 해피엔딩을 맞을 수도 있었겠죠? 위로포비아란 위로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가 합쳐진 신조어로 말 그대로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이번 시리어스 편에서 치쿠요의 성장은 바로 위로포비아를 극복하는 것으로 축약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리어스 편 초반의 치쿠요는 계속 긴토키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고집하고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긴토키에게 도망가라고 강요합니다. 이건 타인을 위한 이타심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치쿠요의 일종의 위로포비아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히노와 역시 이를 언급하죠. 그 애는 뭐든지 자기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는 애라서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 그 애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 이런 치쿠요의 문제를 알고 긴토키는 치쿠요에게 말합니다. 울면서 도와달라고 해봐. 울고 싶을 땐 울면 되잖아. 웃고 싶을 땐 웃으면 되잖아. 네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울면 난 더 추하게 일그러뜨리며 울어주마. 네가 배꼽 잡고 웃고 있으면 그보다 더 크게 미친 듯이 웃어주마. 그러면 돼. 자신을 버리고 당당하고 깨끗하게 죽기보단 지저분하더라도 자신답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울려. 이전 부분으로 돌아가 슈퍼에고 외에 에고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대사이기도 하지만 치쿠요가 아무리 속마음을 말해도 자신의 불편하고 더러운 내면을 보여줘도 언제나 곁을 지켜주겠다는 이 긴토키의 명대사 덕분에 치쿠요가 이를 기점으로 위로포비아를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남편, 아니 친구가 있으면 각박한 현대사회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문제는 결국 속마음을 숨겨오던 치쿠요는 술을 통해서 드디어 고삐가 풀립니다. 네, 여러분 음주로 속상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간에 안 좋아요. 이런 공감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대단한 대서사 뒤에는 두 번 봐도 도저히 극혐인 그놈의 여자로서의 삶 대사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치쿠요는 지라이아처럼 남을 섬기고 지키기 위한 이상을 위해 자신의 모습을 버립니다. 이건 본인 얼굴에 상처를 내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걸 뭐 자아를 버린다, 정체를 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결국 스승님이랑 똑같은 짓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왜 지라이아는 남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게 아니고 치쿠요는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했다고 난리일까요? 먼저 딴지 걸 점은 얼굴에 상처 좀 있다고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했다는 건 도대체 뭔 말인지. 아예 블랙 위도우처럼 생식 기능을 없앴으면 몰라 얼굴에 상처가 좀 있다고 여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더 빡치는 점은 지라이아가 등장하는 장면에 요시와라에서 유곽에서 여자랑 놀고 있어요. 아니 치쿠요를 지처럼 만들려 했다면서 왜 지는 남자로서의 삶을 맥시멀리스트하게 누리고 있나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걸 악역인 지라이아만이 말했으면 이제 실드를 칠 수가 있는데 히노와마저 해결사가 온 덕분에 치쿠요가 동등하게 얼굴을 맞대며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주는 한 명의 여자애가 돼 라는 대사를 칩니다. 아니 동등하게 얼굴 맞대고 도움 요청하는 건 그냥 동료고 친구고 건강한 인간이지 왜 그게 한 명의 여자애로 표현이 되는지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놈의 소라치 스토리텔링 능력은 또 뛰어나서 이놈의 여자 서사 역시 기승전결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 가슴 터치 씬으로 치쿠요도 사실 여자다 이딴 식의 밑밥을 깔아놓고 결국 긴토키 가슴을 폭 안기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녀로서 데뷔를 하는 치쿠요를 통해 진짜 여자가 되었다는 스토리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모든 게 결국은 많은 팬들을 어쨌거나 저쨌거나 거북하게 했던 긴치쿠 러브라인을 위한 밑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타에라던가 사루토비에는 마사지도 못할 만큼의 로맨틱한 연출로 긴토키와 치쿠요가 이번 시리어스 편에서 엮이는데요. 긴토키가 결국 치쿠요를 여자로 만들어줬다라는 식의 메시지로 정말 긴치쿠를 밀고 나가고 싶어하던 소라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끝에 논컵으로 만들 거면서 왜 이딴 서사를 만든 건지 소라치가 투러브 보면서 로맨스에 고팠는지 뭔지 어쨌거나 이렇게 노력해도 어차피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커플링은 따로 있다는 그런 결말. 네, 여기까지 지라이아 편을 다뤄봤는데요. 빡치는 설정도 있지만 그 외에 담긴 사람과 인간관계에 관한 소라치의 통찰력만은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하고 또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은혼의 오프닝 엔딩 가사에 관련해서 돌아올 것 같아요.
같은데요. 그 외에 다뤄줬으면 하는 시리어스 편이 있다면 댓글에 추천 부탁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